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번에 낙찰된 인덕원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게 민법적인 거, 공법적인 거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20 타경 1135 사건인데요. 인덕원 스타타워 15층 1210호입니다. 오피스텔인데 대지권 미등기고 1억 6,300짜리가 이번에 1억 1,250만원 남성개발이 가져갔습니다.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인덕원 사거리 4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대로 제일 큰 건물입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영화관이 있는 요 건물과 여기 있는 스타타워 요 두 개가 인덕원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건물이 이제 육중해요. 나중에 여기도 건물이 다 통합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시간은 걸리겠죠. 자, 건물 큽니다. 승강기 타고 올라가 보면 스타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주차장이 이제 안 좋아. 자주식 주차가 아니라 기계식 주차인데 이게 좀 단점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 요 꼭대기 있는 요 건물인데 사면에서 잘 찍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도 끝에 있는 요 1510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을 보면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제도로 잠깐 볼까요? 여기는 요 건물인데 인덕원 4호선인데요. 여기는 3풀 역세권이 됩니다. 인동선이라고 인덕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여기서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서판교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인천 쪽으로 빠지는 여기 들어오죠. 인천의 유명한 저 관광지 회 먹는데 거기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3풀 역세권이 있고 최근에는 GTX 역세권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입지는 최고로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물건은 여러분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유상권이 성립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낙찰을 받으면 철거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왜? 옆에 있는 집합 건물에 다른 건물들이 이미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정밀 타격해서 그것만 부신다는 게 안 되니까 철거는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철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루만 내는 건데 이 물건을 우리가 여기 앞으로 3풀 역세권 되고 이거 괜찮아. 평수도 실평수에 대한 게 15평이야. 그럼 23평 아파트. 굉장히 괜찮네. 괜찮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아보려고 조사를 하니까 대지권이 없어서 대지권 사야 되는 게 약 2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평당 5천만 원을 파니까 1억 정도는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지권 1억 더 내고도 이거 가능성이 있느냐? 1억까지 떨어졌다면 1억 더 내도 2억이니까 좀 더 받아도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 물건에 뒤에 보니까 아무개 씨가 여기 지금 현재 전입이 먼저 돼 있어요. 2015년 어떻게 해요? 2015년 2월 23일 날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게 경매 신청한 사람이에요. 김정곤 씨. 근데 여기 보면 김정곤 씨가 경매를 신청 강정매를 넣었는데 9천만 원에 강정매를 넣었죠. 제가 보니까 이 김정곤 씨는 전입은 먼저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았고 보증금이 9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돈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가압류도 붙고 뭐 이것저것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경매를 넣었는데 1억 1천에 가져가면 가압류권자가 서준덕이면 안양시 압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가압류권자 서준덕이 가져가고 1천만 원 남는 게 김정건 씨한테 가면 김정건 씨한테는 9천만 원에 대한 얘기니까 8천만 원 물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재밌는 게 이겁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서준덕이가 있다면 이런 가압류는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안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억 여기가 9천이면 거의 1대1이죠. 10대 9 비율로 해서 안 분별이 되니까
얘랑 둘이 안 분비례돼서 돈을 나눠 가져요. 대충 4, 5천을 가져가면 이쪽이 한 5천 가져갔다, 이쪽이 4천 가져갔다 이러면 인수금액은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억 1250만 원에 낙찰받은 남성개발은 인수금액 5천을 주면 여기 있는 아무개시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남성개발은 또다시 얘들이 뭐를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되잖아요. 재밌는 건 이 땅의 주인이 남성개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개발은 자기들이 어차피 땅 갖고 있으니까 건물은 미래가치 있다. 건물을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들이게 될 때 1억 1250에 받아서 요거는 내가 높게 받은 만큼 그만큼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대항력 있는 사람이 먼저 안분배당돼서 가져가게 하고 잔여금만 물어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거의 감정가 토지에 대한 얘기까지 따져볼 때 한 2억 7천 정도 되면 그 정도 금액 이내에서 산 거죠. 미래가치를 보고 산 것 같습니다. 자, 물건 참 재미있죠. 자, 요 얘기에서 여러분 일단 민법적인 건 재밌습니다. 대항력인 임차인이 강제금을 넣은 겁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100% 인수주의가 아니라 얘가 안 분비례될 소지가 있다. 그럼 안 분된 금액을 뺀 9천만 원의 보증금 중에 나머지만 인수해서 인수금액 5천 정도 될 거라. 이게 재밌는 거고,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거는 대지권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지료를 내야 돼요. 자, 1억 정도에 대한 토지 가격에 대한 1억 정도에 대한 지료를 계속 낸다. 몇십만 원씩 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느니 은행 대출 받아 다 사드리고 어떻게 해요? 은행 금리가 더 싸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 물건을 낙찰받고 혼자 받은 사람이 대출 경락잔금 받으려면 안 됩니다. 현찰 다 나와야 돼요. 대지권이 없으니까. 대지권 사들일 때 그때는 좀 대출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남성개발은 본인이 대지권자니까 어때요? 받으면서 경락잔금 대출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복잡한 문제와 두 번째는 뭡니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입지론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 잘 받은 것 같아요. 남성개발은 여기 땅이 있으니까 물건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 흡수하게 되면 토지 건물, 대지권 완전히 있는 건물 만들 때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건의 오피스텔 경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